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는 정말 숨막히는 승부였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경기가 되었죠. 경기는 관중들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최근 중요 선수들의 연속적인 부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엔지 감독의 토트넘 선발 라인업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이어가 돌아올지 아니면 호이비에르가 센터백으로 나설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둘 다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최전방에 손흥민을 배치했고 2선에는 브라이언 힐, 클로셰프스키, 존스를 뒀습니다. 3선에는 로세스와 비수마가 있었고 4백 수비는 우도기, 데이비스, 에메르슨, 포르가가 맡았습니다. 골키퍼는 가르군이었고 비카리오를 대신해 나섰습니다. 맨시티의 대항 라인업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감독은 3월 최고의 라인업을 꺼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데 브라위너가 출전하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라인업은 하란드를 중심으로 포든, 알바레스, 실바, 도쿠가 2선에 배치되었습니다. 3선은 로드리와 아칸지가 맡았고 3명의 수비진은 워커 디아스와 그바리올이었습니다. 골키퍼는 에데르손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선발 라인업을 본 순간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수비진이 모두 윙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괴물들을 막을 수 있을지 전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손흥민이 침묵을 깨고 나서 단 6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클로셉스키가 롱패스를 찔러주고 손흥민이 중앙선 아래에서부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경합 상황에서 볼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투지가 넘쳤습니다. 머리로 볼을 밀고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스피드로 승부를 보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죠. 손흥민은 볼을 몰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스피드가 빠른 도쿠조차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에데르손 골키퍼 쪽으로 달려가 박스 안에서 한 번의 터치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볼은 에데르손 골키퍼의 겨드랑이를 스치고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임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맨시티 선수가 먼저 앞서 있던 롱패스 상황에서 혼자서 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EPL에서 롱패스를 혼자서 골로 만들 수 있는 공격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어 토트넘을 리드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3분 후 손흥민이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골은 토트넘의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바레스의 프리킥이 손흥민의 허벅지에 맞고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약간 아쉽긴 했지만 경기는 마치 손흥민이 지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맨시티의 초기 슈팅들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2분에 하란드가 받은 컷백 패스를 이어받은 슈팅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평소 하란드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인데 토트넘에게 행운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통해 브라이언 힐의 체력과 판단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 27분에 힐은 손흥민에게 패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손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호이비에르가 보여준 늦은 타이밍의 패스처럼 힐은 볼을 한 번 더 만지고 난 후 패스를 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순간적인 판단이 선수의 가치를 몇 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나비 효과는 3분 뒤 토트넘의 역전골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줄리안 알바레스의 지능적인 대각선 패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필포드는 그 패스에 발만 대면 됐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순식간에 1대2로 역전당했습니다. 알바레스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맨시티는 어떻게 이렇게 선수 영입을 잘하는지. 34분에 알바레스는 골문을 향한 한 차가운 샷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맨시티의 압박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숨쉬기 힘들 정도로 토트넘을 압박했죠. 브라이언 힐이 맨시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거나 드리블을 하다가 넘어지며
맨시티에게 볼을 넘겨준 장면은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전반 내내 힐은 카일 워커에게 완전히 먹히고 말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엔지 감독은 곧바로 힐을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했습니다. 맨시티의 후반 공격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실바의 중거리 슛은 골키퍼 비카리오가 환상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56분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드래그 백 기술을 선보이며 존슨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슨은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조금 이기적이고 영웅이 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존슨의 강한 슈팅은 맨시티 수비에 막혔습니다. 존슨아, 패스를 해야지. 68분에 드디어 엔지 감독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로셀소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가 골을 넣었습니다. 로셀소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왼쪽 하단으로 날카로운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자책골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 도움으로 그 부담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백 감독이 루이스를 투입하자 경기는 다시 맨시티의 우위로 돌아갔습니다. 루이스의 컷백 패스는 로드리에게 정확히 도달했고 로드리가 공을 띄워 토트넘의 실점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맨시티는 3골을 넣었지만 놓친 기회들까지 합하면 참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비수마가 저질렀습니다. 80분에 비수마가 패스하지 않고 드리블을 시도했지만 볼을 빼앗겼습니다. 이어 하란드가 그릴리쉬에게 패스하여 득점이 되었고 토트넘은 2대3으로 역전당했습니다. 때때로 비수마가 드리블을 시도하다 볼을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고쳐야 해요. 경기는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극장골의 상징 클루세스키가 이를 냈습니다. 89분에 클루세스키가 브랜든 존슨의 왼발 크로스를 받아 헤딩으로 골을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클루세스키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가끔 경기의 리듬을 끊기도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머리든 발이든 해결해주니까요. 결국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란드가 그릴리쉬에게 패스를 했고 심판이 어드밴티지를 줄 것 같았지만 곧바로 휘슬을 불었습니다. 이에 맨시티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하며 둘러쌌고 하란드는 항의로 인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엔지 감독은 재능 있는 제이미 돈넬리를 존슨과 교체 투입하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고 맨시티 선수들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다행히 19년 만에 토트넘이 4연패하는 참사는 면했습니다. 토트넘은 헌신적이고 굳건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팬들은 데이비스와 히든이 주전으로 나서지 않기를 바라며 에머슨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가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심지어 우승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스널 팬들도 기뻐했습니다. 최강의 팀과 맞서 11명의 부상 선수에도 불구하고 승점을 얻은 것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로셀소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은 평점 7점을 받으며 단 하나의 슈팅으로 한 골을 기록했고 2번의 기회 창출과 29번의 볼 터치를 했습니다. 그는 2번의 드리블 성공과 2번의 공격 패스를 하며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칭찬받았습니다. 만약 비수마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맨시티가 패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연패 기간은 끝났고 로메로가 다가오는 경기에서 돌아올 예정입니다.